네, 안녕하세요. 에드 SK 데브2 팀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맡고 있는 윤여준입니다. 효율적인 안드로이드 SK 배포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 팀에서는 안드로이드 SK를 배포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빌드 타입에 따라 배포되어야 할 모듈이나 배포 저장소가 달라져야 되고, 배포 이후에 일일이 가이드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샘플 앱을 최신화하는 등 복잡하거나 번거로운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SK 배포 프로세스를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고, 현재는 여러 솔루션을 도입하여 굉장히 편리하고 안정적이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안드로이드 SK 배포 과정을 개선해서 보다 생산적인 배포를 할 수 있게 된 경험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배포를 위한 컨벤셔널 커밋과 GitHub 액션, 그리고 다음에는 그레이드 컨벤션 플러그인을 이용한 배포 태스크 관리, 마지막으로 배포 이후 공유 프로세스 자동화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배포를 위한 컨벤셔널 커밋과 GitHub 액션이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팀들이 일정한 규칙을 지키면서 다양한 이유로 컨벤셔널 커밋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 팀은 배포를 위한 컨벤셔널 커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멘틱 버저닝에 맞춰서 커밋 요령에 따라 다음 버전이 결정되고 커밋 메시지가 곧 저희 SDK의 릴리즈 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8.3.0 버전에서 픽스 커밋이 추가되면 패치 버전이 올라가 8.3.1 버전이 되고 핏 커밋이 발생하면 마이너 버전이 올라가 8.4.0 버전이 됩니다. 또 커밋 유형일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 SDK를 사용하는 매체에 공개될 릴리즈 노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자동으로 편리하게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유명한 오픈소스가 있는데요. 바로 구글의 릴리즈 플리즈 액션입니다. 릴리즈 플레이즈 액션은 GitHub 액션 기반의 프로젝트 릴리즈를 보좌하는 툴로 프로젝트에 적용되면 저장소의 Git 스토리를 커밋 기반으로 자동으로 분석해 버전 정보와 체인지 로그를 만들고 그에 따른 PR까지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SDK와 같이 버저닝이나 체인지 로그에 신경 써야 하는 프로젝트라면 릴리즈 플레이즈 액션과 컨벤셔널 커밋을 이용해서 생산성을 크게 높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팀은 릴리즈 플리즈 이후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했는데요. 바로 가이드 문서 업데이트입니다. 저희 팀은 SDK 가이드 문서를 사내용 가이드와 외부용 가이드로 총 두 가지의 문서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 그래도 번거로운 가이드 문서 수정을 두 번이나 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GitHub 액션을 이용해서 릴리즈 플리즈를 통해 새롭게 생성된 릴리즈 노트를 자동으로 가이드 문서 저장소에 PR로 올려주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GitHub 액션에서 레포지토리 디스패치 기능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특정 저장소에 정의된 워크플로우를 저장소 외부에서 REST API 호출을 통해 실행할 수 있고, 이벤트 타입이 포함된 미리 정의된 형식의 데이터를 바디에 넣어서 다양한 정보도 같이 넘기고 워크플로우에서 이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SK 저장소의 워크플로우 파일부터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참고로 레포지토리 체크아웃이나 JDK 설정 같은 기본적인 태스크는 생략하고 자동화와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추린 워크플로우 파일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릴리즈 플리즈 액션으로부터 생성된 아웃풋에 접근해서 릴리즈가 생성되었는지 체크한 다음 생성되었다면 릴리즈 관련 정보를 가져와서 앞서 말씀드렸던 리포지토리 디스패치 API에 해당 릴리즈 정보를 담아서 가이드 저장소 쪽으로 호출을 합니다. 여기서 이벤트 타입은 임의로 릴리즈 PR이라고 지정을 했고 클라이언트 페이로드 안에 릴리즈 아웃풋이라는 필드에 릴리즈 플리즈로 저장한 정보를 넘기도록 했습니다. 이제 가이드 저장소의 워크플로우를 살펴보시면 방금 이벤트 타입으로 정의했던 릴리즈 PR이 실행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API로 전달받은 데이터로부터 릴리즈 버전과 체인지 로그를 가져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드 문서 수정은 수정해야 할 문서의 경로를 미리 정의해둔 다음 쉘 스크립트의 세드 명령어를 통해서 문자를 치환하거나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내용을 기반으로 복계정 등을 이용해서 커밋을 하고 PR을 생성하는 액션까지 추가를 해주면 SDK 저장소에 배포 PR이 머지되었을 때 가이드 문서 저장소에 새로운 체인지 로그가 반영된 PR이 자동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포지토리 디스패치를 이용해서 같은 방식으로 또 자동화해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가이드 저장소 외에도 ASK 샘플앱 저장소도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어서 배포 이후에 여러 샘플앱 저장소를 일일이 업데이트하고 테스트하는 작업이 굉장히 귀찮았습니다. 따라서 배포 후에 샘플앱 저장소의 최신 버전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빌드 테스트까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해두었습니다.
네, 먼저 SK 저장소의 액션에서는 가이드 저장소의 업데이트와 동일하게 릴리즈 정보를 담아서 디스패치의 API를 샘플 저장소로 호출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API 주소만 달라진 모습입니다. 샘플 저장소 액션에서는 SK 유전성 버전을 바꿔주고 빌드 명령을 실행해야 하는데요. 이 예제에서는 그레이드 유전성 버전을 버전 카탈로그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버전 카탈로그는 현재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권장되고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정 파일 내 의존성별로 버전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쉘 명령어를 통해 버전 정보를 바꾸기도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저장소 때와 비슷하게 SK 저장소에서 받은 릴리즈 데이터에서 버전 정보를 빼온 뒤 버전 카탈로그 파일에 접근해서 SK 의존성 버전 문자를 셋업 명령어를 통해 치환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전을 교체한 뒤 빌드 및 테스트를 수행해주면 버전 최신화뿐만 아니라 최신 버전에서의 샘플의 빌드 및 테스트까지 자동화를 해서 혹시라도 배포 이후에 빌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 저장소 때와 동일하게 커밋과 PR 생성 태스크까지 작성을 해주면 배포 이후에 자동으로 샘플의 저장소를 최신화시킨 PR이 올라오게 되고 빌드 및 테스트 CI가 수행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팀이 커밋과 GitHub 액션을 통해 자동화 배포 과정을 정리해보면 컨벤셔널 커밋을 통해서 릴리즈 플리즈 액션을 통해 버전 정보와 체인지 로그를 자동 생성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가이드 문서에 새로운 버전에 대한 릴리즈 노트를 자동으로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샘플 앱을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한 뒤 빌드와 테스트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커밋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만큼 커밋 자체에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팀에서 커밋할 때 주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선 커밋 유형에 따라 버전이 정해지기 때문에 하나의 작업에 대해서 여러 커밋을 하거나 중복으로 커밋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하나의 작업에 대해 오직 하나의 커밋만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원격 저장소에 반영된 커밋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커밋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픽서 커밋을 사용해서 하나의 기능에 대해 여러 커밋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시멘틱 버저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밋 유형뿐만 아니라 커밋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매체에 공개되는 릴리즈 노트에 직결되는 내용이다 보니 저희 팀 내부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기에도 충분히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모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시멘틱 버저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직관적이고 깔끔한 커밋 이력 관리를 위해서 PR 머지 시에도 별도의 머지 커밋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베이스 앤 머지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 SDK의 실제 배포 과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레이들 컨벤션을 이용한 모듈별 배포 태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SK는 메이븐 센트럴이라는 저장소에 배포하게 되고 매체에서 메이븐 센트럴 저장소에 접근해서 저희 SDK 패키지 의존성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내 서비스에 적용된 SDK와 외부 매체에 적용된 SDK를 각각 분리하여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SDK를 배포하는 저장소 역시 사내용과 외부용이 다 각각 다릅니다. 사내용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패키지나 라이브러리 버전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솔루션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JFrog 아티팩토리에 배포하고 있고 외부용 같은 경우에는 여타 다른 SDK와 마찬가지로 메이븐 센트럴 저장소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플레이버를 이용해서 사내용과 외부용 SDK 빌드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인터널이라는 이름의 플레이버는 사내용, 익스터널이라는 이름의 플레이버는 외부용으로 빌드돼서 배포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버나 모듈에 따라서 배포 과정도 조금씩 다른데요. 외부용에는 배포되지 않고 사내용에만 배포되는 모듈들이 따로 존재하고 그중에서도 자바독에 같이 배포되어야 하는 모듈들이 따로 있고 또 빌드 유형에 따라서는 적용돼야 하는 프로거드 파일이나 소스자료 배포 여부 그리고 라이센스 내용 또한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배포해야 할 저장소 종류도 두 가지이고 빌드 유형이나 모듈에 따라 상세한 배포 설정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배포를 위한 그레이드 태스크가 조금 복잡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태스크가 모듈들의 그레이드 파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 중복이 많아지고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여러 모듈들에 대한 배포 태스크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레이드 컨벤션 플러그인을 도입했습니다. 그레이드 컨벤션 플러그인 말 그대로 모듈에 특정한 컨벤션을 적용하는 플러그인으로 각 모듈에서 공통된 빌드 구성을 플러그인 형태로 만들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컨벤션 플러그인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샘플이나 다른 오픈소스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컨벤션 플러그인은 루트의 빌드 로직 패키지에 컨벤션이라는 이름의 별도 모듈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듈의 그레이드 파일에 코틀린 DSL 플러그인을 추가하고 프로젝트 루트의 세팅 그레이드에서 빌드 로직 폴더를 플러그인 빌드에 포함시켜주면 그레이드 컨벤션 플러그인을 적용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배포를 위한 컨벤션 플러그인을 작성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왼쪽처럼 메이븐 센트럴에 배포하기 위한 그레이드 플러그인을 추가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가장 흔히 사용하는 베닉테크 메이븐 퍼블리시 플러그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코드가 메이븐 센트럴 배포와 사인인 및 폼 구성에 대한 설정을 컨벤션 플러그인 형태로만 옮겨놓은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배포 유형을 사내형과 외부형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빌드에 포함된 모듈을 나누고 배포 저장소를 분리하기 위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이븐 센트럴 외에도 사내형 배포를 위해 JProg 아티팩토리로 퍼블리시할 수 있게끔 확장 함수를 작성해 줍니다. 확장 함수에서는 저장소 이름과 URL, 그리고 크레덴셜을 설정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모듈별 옵션을 받기 위해 플러그인 익스텐션을 만들어 볼 텐데요. 옵션은 해당 모듈의 배포 요원과 자바독 배포 여부, 총 두 가지를 두었습니다. 만약 모듈의 퍼블리시 타입을 인터널 only로 두면 사내형에만, 익스터널 only로 두면 외부용 빌드에만 포함되게 되고, 오일릴 경우에는 양쪽에서 모두 배포하는 모듈이 됩니다. 그리고 자바독은 true, false 여부에 따라 해당 모듈의 문서 배포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만든 익스텐션을 컨벤션 플러그인에 적용하면 모듈의 그레이드 파일에서 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설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익스텐션으로부터 받은 옵션 값을 통해서 분기 작업을 수행할 확장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옵션으로 받은 자바독 배포 여부가 true일 경우에만 자바독 관련 그레이드 구성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예시로 공식 코틀린 API 문서 엔진 툴인 도카의 컨벤션 플러그인을 만들어 놨다고 가정하고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태스크에 대한 플러그인을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플러그인에서도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옵션 내로 받았던 퍼블리시 타입에 따라 배포할 태스크를 분기하는데요. 퍼블리시 타입에 따라서 create maven publication 메서드의 파라미터가 인터널 또는 익스터널로 달라지게 되고 퍼블리시 타입이 oil일 경우엔 인터널과 익스터널에 대한 배포를 모두 수행합니다. 이 create maven publication 메서드에 최종적으로 플레이버에 따른 분기를 작성할 텐데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레포지토리 이름과 플레이버를 이용해서 배포 저장소를 분기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널일 경우에는 JProg 아티팩토리, 익스터널일 경우에는 메이븐 센터를 배포하고 해당 경우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태스크를 비활성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create maven publication 메서드에서 플레이버에 따른 실질적인 분기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인터널일 때만 소스자를 배포하거나 익스터널일 때 폼 설정을 따로 해준다던가 아니면 배포 타입에 따라 아티팩트 아이디를 다르게 가정하는 등의 작업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외에 플레이버별로 분기가 필요한 배포 설정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배포 태스크 컨벤션 플러그인을 최종적으로 컨벤션 모듈 그레이드 파일에 아이디와 함께 등록해 주시면 다른 모듈에서 해당 아이디를 통해 컨벤션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배포가 필요한 모듈별로 일일이 그레이드 설정을 해줄 필요가 없이 한번 작성해둔 컨벤션 플러그인을 추가만 해주면 모든 모듈에서 일관되게 배포 관련 태스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배포 이후에 배포 관련 정보와 새로운 SDK를 필요한 매체들에게 공유하는 작업을 자동화시킨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GitHub 액션을 통해 자동화를 했는데 자동화 방법이나 기술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 생략하고 저희 팀이 배포 이후에 어떤 정보들을 어떤 형식으로 공유하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는 배포 이후에 최신 버전의 SDK가 적용된 샘플 앱을 빌드해서 사내 빌드 저장소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사내 빌드 저장소는 사내에서 출시한 다양한 앱 서비스들의 실행 파일들을 공유하는 곳인데요. 배포 이후에 다른 팀에서 저희 SDK를 테스트해보거나 QA팀에서 최신 SDK에 QA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샘플앱의 빌드 파일을 사내 빌드 저장소에 업로드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바독 페이지 배포에 대한 자동화인데요. 저희는 도카를 이용해서 빌드한 자바독 HTML을 웹사이트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도카 빌드 시에 앞서 적용했던 그레이드 플러그인에 의해서 자바독을 배포하기로 했던 모듈의 API만 포함돼서 문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빌드된 자바독 문서는 GitHub 페이지를 이용해 바로 배포되도록 자동화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SDK를 이용하는 매체와 소통하는 모든 슬랙 채널에 배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배포가 완료되면 이렇게 복 계정을 이용해서 여러 슬랙 채널에 배포 정보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안에는 체인지 로그, API, 그리고 가이드 관련 링크가 담겨 있습니다.
체인지로그와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다뤘던 릴리즈 플리즈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것들이고, API 문서는 도커를 통해 생성된 자바독의 기터 페이지 링크입니다.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매체 채널이 아닌 QA팀과 관련된 채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내 빌드 저장소의 링크까지 포함해서 바로 최신 샘플앱을 받아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저희 개발팀이 확인하기 위해 자동화한 내용인데요. 저희는 스포티파이사에서 개발한 룰러라는 오픈소스를 통해서 배포가 완료되면 최신 샘플의 빌드 용량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앱의 용량 크기는 비즈니스 지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가 있을 정도로 용량은 앱에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 SDK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에 포함되는 만큼 많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SDK 업데이트마다 이러한 샘플 앱의 용량 분석들을 사용해서 혹시 SK 용량이 크게 변동된 부분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룰러는 이렇게 분석 결과를 리포트 형태로 HTML 파일을 제공해 주는데요. SDK를 연동하는 매체에서도 혹시나 용량 관련 정보를 궁금해하는 니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해당 리포트를 가이드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가이드 문서에 포함하는 작업까지 자동화를 해두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SK를 배포하기 전과 배포하는 과정, 그리고 배포한 후에 대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전략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SDK 개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